매년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대화를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금년에는 실제 우리 동과 깊은 연관이 있는 분들만 모시고 좀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아마 금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행자를 끌고 가는데 필요한 우리 통장님들 그리고 각 단체의 우리 회장님들, 우리 청문님들, 임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게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충분하게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시정을 국민들한테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좀 어둡지 않나? 좀 이 정도 책으로 받은 건가요? 예. 예. 최근에 우리 시에는 가장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것, 또 시민들이 항상 뭐 이야기를 하던 대학 유치와 관련된 일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우리는 내 대학이 없느냐고, 또 우리 내 대학을 유치를 않느냐고 정치인들한테 야단도 치고, 또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모든 후보들이 대학을 유치하겠느라고 공약도 그런 바가 있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랬던 것이 마침내 우리의 수건을 풀었습니다. 지난 1월 12일 날 상도동의 숭실대학교 제2 캠퍼스에 관한 우리 MOU 양해학서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광명의 위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어느 곳에 들을 수 있냐 하는 것은 KTX 광명 역사에서 덕안리 마을과 자경리 부락이 있는데 덕안리 마을과 자경리 부락의 중간에 우리 음악밸리 7만 1000평 부지 2만 평 규모에 들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어느 대학이냐 하면은 1897년 지금으로부터 109년 전에 평양에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어쩌면 성균관 대학이 제일 오래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2조 성균관 학제 이런 거하고 해서 600년의 역사를 하지만 현실 근대 대학과 관련된 것은 숭실대학교가 가장 역사가 깊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랬던 것이 1937년도에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랬던 것이 1954년도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영락교회에서 우리 숭실대학교가 다시 시작을 해서 57년도에 현재 숭실대학교 상도동 교지가 확보돼서 근로 이사를 오게 되죠. 지금 상도동에 있는 학교 부지는 3만 8천 평 가지고 총학생 수가 한 1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오는 어떤 대학의 형태들이 들어오느냐는 첫째 IT 과학정보대학원이 들어옵니다. 특히 숭실대학교는 전산학과가 가장 먼저 설립된 학교이기도 해요. 그래서 IT 정보과학대학원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공연예술 전문대학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음악밸리에 아주 인재 양성이라는 것을 넣어서 지금까지 그 부지를 쓰고자 했던 것인데 그래서 공연예술 전문대학 그 다음에 평생학습원 형태로서 지금 숭실대학교에는 세 가지 평생학습 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산원, 어학원, 그리고 음악원 이렇게 세 개 평생학습 기관이 있는데 그 세 개 기관이 평생학습을 틀로 묶어서 우리 광명 음악밸리 내 2만 평 부지에 들었습니다. 빠르면 2008년도부터 학생을 뽑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총장과 우리 광명시 부시장 간의 TF팀을 포스트 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쭉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그동안 염원했던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IT와 또는 공연예술, 현실조사 21세기 산업 문화산업이라고 하고 IT 산업이라고 하는데 IT와 문화가 접목된 그런 형태의 내용이 있는 내용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추진해서 성공대 잘 마무리되도록 우리 모든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지원토록 가겠습니다. 기타 등등 뭐 보고가 드릴 사항은 많습니다만 인사말 말씀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하죠. 어쨌든 금년 한 해는 선거도 있지만 금년 한 해 앞으로 광명이 크게 변화와 시기에 맞고 있습니다. 소위 광명이란 시명에 걸맞는 이름의 역할을 해보자 하는 얘기를 가끔씩 드립니다만은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 광명 모습을 잘
만들어내서 후회 없는 도시 모습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신 분들과 경기도 도정의 사회에서 역할을 항상 충실하게 해주고 계신 우리 강릉의 고향이시죠. 박효진, 그다음 우리 제 방에 같이 있는 우리 김용민 비서실장 함께 왔고요. 시정 담당 우리 선진, 우리 민문식실이랑 우리 실무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 오신 분 그렇고 자, 우리 경기도의 박희진 의원입니다. 지금 백지현 시장께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년 한 해가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이 새해에는 좀 큰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도 역시 긴축 개정을 하느냐고 상당히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서 앞으로는 뭐 도로도 뚫고 무슨 단지도 유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현안이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 아동 문제, 장애인 문제, 보육 문제, 특히 이 출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에서 아주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2명 정도밖에 낳지 않습니다. 우리 광명시 관내에도 지금 약 4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향후 10년이 20년 가면 몇몇 학교는 폐교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심각한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번에 2자녀 이상 낳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면제해주고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무슨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생력을 키워서 우리 광명시는 광명시 나름대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노인 문제도 지금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노인들이 노후를 편히 마칠 수 있는 그런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흔히 광명시에서 요새 굉장히 어려운 혼란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경륜장 개장을 앞두고 일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경륜장을 폐쇄하는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경륜장이 폐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지금 다음 달이면 개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고 경기도의 세수를 중재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오락장으로 인한 도박장으로 인한 또 치안 유지의 문제라든지 또 사행심 조장이라든지 또 우리 광명동 쪽이 가장 피해를 입는 이 도로망 문제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좋은 거는 극대화시켜서 살리고 앞으로 피해를 보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시장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지 지금 한 달도 개장을 앞두고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하는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똑바로 인식을 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강명 이동 같은 경우는 타동에 비해서 도시계획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뭐 특별한 민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광명동 쪽이 이 철산이나 하안수가 쪽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광명동 쪽에 계신 우리 주민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목감천을 좀 정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60% 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머지않은 날에 정말 사냥터같이 물고기가 놀고 오리떼가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마 될 것입니다. 지금 경륜장 주변에 우회도로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광명동 쪽에 교통체증에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도 차원에서는 우리 광명동 주민이 경륜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에 있는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서 광명동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작년에 어려웠었지만 금년 안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는 분들이고요. 제가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단체장님 그리고 단체원님 우리 통장님들이신데 오늘은 제 이야기보다는 저희 우리 시장님과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귀한 만남인데 우리 시장님과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동을 방문해 주신데 동민과 더불어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동 2006년도 동민과 함께할 동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 현황, 두 번째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세 번째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네 번째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 목표는 5,973건에 2억 3,900만 원의 체납이 있습니다만 작년도 저희가 징수한 실적은 2,473건에 9,200만 원 징수를 해가지고 2005년도 체납세 징수 우수동으로 연말에 주의동이 표창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강좌 총 6개 강좌에 연인원 8천만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우리는 함께라는 주민의식을 가지고 유관단체, 독지가 등이 연말용실 저소득층과 관내 노인정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100%를 진화건설 권경수 저희 현 자치위원이십니다. 사회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동차 대표 김성주 저희 체육회 회원입니다. 라면 110박스를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바 있습니다. 야구르트 배달, 관내 노인정 쌀 지원, 매월 쌀 5포씩을 우리 유관단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당 가족이 불우이웃 60세대와 관내 노인정에 500포기의 김장을 담아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독거노인 3세대의 장판 싱크대 벽지 집안 청소를 우리 새마을 단체가 주관해서 고쳐준 바가 있습니다. 노인의 날 격려잔치 65세 이상 250여 명을 5월달, 10월달 2회에 걸쳐서 노인정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르신들에게 동네 200불을 우리 권명수 진화건설 대표께서 지급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대책 추진으로 빗물바디 대청소는 450여 개가 저희가 있습니다만 우기철을 대비해서 작년 5월달에 완료했습니다. 제설함은 고지대에 식재소 염화칼슘 110부대를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지대에는 올해주머니 8개소 950부대를 비치하여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동정의 최우선 목표는 동민 화합의 목표를 두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주민의식을 공감대로 하여 저소득층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거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동민이 동을 믿고 동정에 참여하고 화합하는 동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동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행정의 구현입니다. 단체별 총회 또는 모임을 통한 대화와 관내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여론 및 동향 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종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확대해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성이 있고 동행정에 자율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인사들로 하여금 주민자치위원을 정의화하고 노년층, 여성, 어린이 등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골고루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 지방선거 등으로 민심 위반이 예상되고 있고 저희 지역은 특히 향후의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방선거 후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고 단체의 화합과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향되기 쉬운 향후 문화를 발휘하여 동정의 동반자가 되도록 문화, 체육행사, 유관단체 합동 야영회 등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의식 감양의 폭력을 경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전 국민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고 시기별, 필요시, 단체 및 독지가 등과 결혼을 추진하여 실제 필요한 부분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 훈훈하고 인정 넘치는 지역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동, 단체 및 기관 조직원과 연계하여 지역 책임제를 실시하고 내리막 길기의 계도,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건전한 주차 문화의 계도, 가구의 거리, 무단적치 행위 계도 및 단속에 마찰이 없도록 업주 및 동민 스스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주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넷째, 동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이 관을 믿고 동행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편안히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쉼터가 될 수 있는 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 친절 행정의 생활을 통해서 친절한 응대, 민원실 환경 조성, 동정에 바람직한 주민 의견의 발굴, 수렴 등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사 예찰하여 적극 대처함으로써 동민의 생활에 불편 위험 요소가 없도록 재해 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 동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각종 행정시책의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의 지속적인 정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계도, 불이행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통장, 직원 간, 체납세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여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특수시책으로 음악도시 광명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고 동민이 즐겁고 여유있는 문화적인 시민생활을 위하여 1인 1학기 연주운 등을 주민자치센터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물놀이, 노래교실, 기타교실 등 호응도를 유도하고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음악회, 발표회 등을 노인정 또는 동단위 행사 등에 접목시켜 수강생의 자긍심 고치는 물론 인정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자율 순찰대 운영을 통하여 5개 활동이 활발한 하절기에 집중 순찰을 실시하여 유해 환경 밀집 지역인 유흥가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방역 활동은 목감천변 쓰레기 집합 장소 등의 우기철 또는 모기 산란기 동안에는 매일 실시하여 주민의생 환경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드리면 또 질문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큰 줄기만 좀 말씀을 드리죠. 아까 태양 유치와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 끝을 내고요. KTX 광명 역사권 개발과 관련돼서는
영등포역의 KT 역사가 여기에 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아마 건교부 입장에 확고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그 전동차 우리 KT 역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치려는 노력들을 하는 걸 보면은 그것은 하지 않겠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역 케이스 정차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이 쓰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KTX 역사패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일은 금년에 아주 중요한 회의이기도 합니다. 금년 2월 달에 KTX 역사패 23,000평 부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PF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3,000여 평 부지에 약 21만 평 정도 건물을 지을 계획이에요. 근데 건물의 모습, 모양, 몇 층으로 어떻게 질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현상 설명이 2월 달에 하게 됩니다. 2월 8일인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면 아마 그 기간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많은 건설회사 또는 많은 회사에서 작년부터 그 대한 역세권에 어떤 것을 넣겠다 하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여러 회사들이 방문해 온 적도 있고. 그래서 참고로 그 천안 아산역도 KT 역사인데 천안 아산역에 17,000평 가지고 했던 PF 사업 내용을 보면은 거기는 이미 결론이 났어요. 어떤 모습을 지켰다. 그리고 여기를 만들 그 특별법인 SPC도 이미 설립이 돼가지고 사장까지 조직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천안 아산역 앞에 만드는 모습이 이런 도시 모습이에요. 17,000평에 약 4개 건물에 63층, 55층 이렇게 건물을 짓는 모습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광명시도 이보다 더 큰 23,000평 부지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건물이 한 2동 정도 더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6동 정도로 해서 여기는 이제 컨벤션 센터 기능을 겸한 호텔을 비롯해서 쇼핑타워 등등 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낼 수 있게끔 지어질 걸로. 물론 주상복합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산 방배 아산 배방지구 복합단 조감들 보면 층수가 63층이에요. 최고 높이가. 그리고 사이클론 타운은 55층짜리고 이런 형태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도 그 옆에 이제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까지 들어오고 또 음악밸리를 조성하고 또 그 상당히 넓은 또 상업적이 있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광명 KT 역사가 천안 아산 방배 천안 아산역보다 훨씬 더 큰 승객 흡수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잘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이 금년도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는 이러한 어떤 형태든가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을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말쯤 착공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010년, 2009년 말까지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PF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입주 시기에 같이 맞춰서 준공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요. 주택공사로부터. 여기 아파트가 이제 금년 소아지구는 금년 가을부터 짓기를 시작하고 저쪽 역세권도 금년 말부터는 착공이 될 텐데 그때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악밸리 사업은 숭실대학교 공연예술전문대학과 평생학습 음악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실용음악을 중심으로 한 음악을 관련한 음악밸리 사업은 탄력이 붙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학교들은 자연스럽게 진행할 거고 음악밸리 사업도 그게 확정됨으로써 한 60% 정도는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특히 부지 한 절반 정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실제 나머지 평수가 한 4만 한 8천 평, 한 5만 평 정도 남아 있는데 5만 평 정도의 대부분은 녹지고 거기서 실제 우리 시가 사들할 것은 2만 한 3천 평 정도만 돈을 주고 사면 되기 때문에 2만 3천 평 부지는 또 그거에 또 민자로 또 유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면 큰 틀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착실히 가면 되고 있고, 소화동 택지개발지구는 건축공사가 곧 시작이 됩니다. 이미 토시기 그 밑에 택지조성공사는 롯데에서 맡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여름부터는 건축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분양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2009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서 앞에 5층 아파트들이 작년에 이미 사업 승인이 나가고 관리 처분까지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금년 가을부터는 건물이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12층에서부터 38층까지 돌아요. 25평 아파트부터 60평까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7,100세대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주차도 약 한 130% 정도가 면을 확보할 수 있게끔 주차 규모도 크게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우리 광명시의 가장 큰 단지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마 경찰서 앞쪽에 저층 아파트들이 다 개발시키는 모습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과 관련된 사업들은 그동안 우리가 착실히 진행을 해서 지금 협상을 우리 시나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개발원에서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회의가 지금 20차까지 끝났어요. 21차가 오늘인가 진행할 거예요. 오늘인 것 같습니다. 21차 회의가. 앞으로도 회의는 좀 수차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에 회의를 마무리 짓고 아마 금년 3월 말쯤은 거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냐 보여져요. 타결되면 맺어서 금년 여름을 전후해서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시켜보는 노력들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2009년 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2010년에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륜장은 아까 도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동안 준비를 꾸준히 해서 건물은 거의 가사용 승인이 났어요. 준공도 뭐 거의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2월 17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 아마 여기 가신 분 가보셨어요? 토요일 날 경륜장 안에 우리 음악 그 공연하는데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응? 하나도 안 가셨네? 진짜 하나도 안 가셨어요? 공연 우리 그 경륜장 안에서 지난 7시에 뭐 장현정이도 오고 뭐 조성모도 오고 많이 왔었잖아요. WS 오히려도 왔고 뭐 남사형도 갈 만한 나이가 되는데 경륜장을 기회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그 우리 시에만 저게 동양에서는 최대로 큰 건물입니다. 동양에서 동경유장으로서는 뭐그 도쿄돔도 있지만 그것은 철구조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천으로 덮어 있는 것이고 사실 세계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도 아름답고 내용이 들어가면 웅장하기도 하고 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볼 겸 한번 가보시고 2월 17일 개장을 하게 되면은 아마 금토일 이렇게 3일간을 열리고 월화수목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휴식 공간을 잘 써야 됩니다. 2월 8일 날은 청소년들을 맞은 스타크래프트 그 게임전을 8강전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더 많이 와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월 10일 날은 SBS가 중계해서 레슬링 대회를 합니다. 사회체급 한다는 것 같죠. 그건 유료로 할 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료로 한다고 그래요. 그건 뭐 예산도 꽤 한 7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건 유료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륜장이 우리 시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문화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행심이 좀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행심들이 뭐 여러 군데에서 우리를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그래서 뭐 로또 복권도 있을 수가 있고 무슨 게임장도 뭐 우리 강릉 1호조에서 들어와서 현안이 돼 있습니다만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런 현장도 있고 뭐 가짜 시민들이 경마장 이 땅에서 전부 경마에 중독돼 있는 사람만 사는 것 아닌 것처럼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교통도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많이 사람이 와봐야 10,000명 전에서 오고 차가 많이 와야 한 2,000대 전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0대가 그냥 한꺼번에 쫙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도 하루 종일 나눠서 오는 것이고 빠져나가는 것도 나눠서 빠져나가요. 다만 끝날 무렵에 한꺼번에 좀 빠져나가는다고 보는데 경륜장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전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그래요. 보통 13경주, 14경주, 13경주, 12경주 하는데 한 10경주부터 사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을 거 될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무튼 한 2달 운영을 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경륜이 열리는 날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냥 무료로 그냥 개방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문을 다 지키고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경륜이 열리는 날은 자기 부모와 손을 잡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통제가 19세 미만 확실히
통제가 된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9세 미만의 출입이 격리로 열려는 확실히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시설 자체를 뭐 청소년 배 탓이하는 이런 이유는 하던 게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곳에서 전광판을 통해서 영화 상영도 좀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좀 좋은 음악회 같은 것도 좀 할 계획이고 거기에서 농구라든가 실내 경기야 배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탁구라든가 이런 경기도 뭐 금토일날 하기는 뭐 격리 있으니까 불가능하겠지만 월화수목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게끔 틀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아마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 실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위해서 낮에 뭐 월화수목까지는 오전에 한 2시간씩이나 3시간씩 배려를 해서 치게 해준다든가 어쨌든 우리 시민들로부터 휴식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또 그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목감천과 안양천과 관련해서 둔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쳐주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목감천은 금년 6월 달이면 부채시 옥길동에 있는 그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 3월부터 시험 가동이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목감천물이 금년 4월 달부터는 물이 맑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3월 달부터 시험 가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놨어요 이미. 그게 4m 정도의 자전거 도로를 넣고 주차장을 좀 줄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주차장은 폐쇄할 계획이에요. 이쪽에 좀 주차장 좀 확보하고 만들어지고 나면은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 조치를 하고 서울과 협의를 해서 협의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목감천 자체를 양재천처럼 완전히 생태 환경으로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물 자체가 막지를 못했고 오수에 가득 찬 물이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이제 물이 깨끗이 맑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손을 대서 완벽하게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하천까지는 다 손을 못 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포함해서 설계는 마무리 짓고 자전거 도로는 경륜장에서부터 안양천까지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안양천 둔치는 금년 늦게나 손을 대거나 못 댈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안양천이 아마 금천이나 구로는 깨끗이 해놨는데 광명은 손을 안 대고 있느냐고 제가 많은 핀잔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시장한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94년부터 해서 상당히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낡았어요. 낡아서 손을 대려고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려고 보니까 거기에 금년도에 공사를 대대적으로 크게 벌려야 됩니다. 지금 소화택지에서 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이 약 100만 평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집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아대교에 있던 우리 소화 배수 펌프장에서부터 우리 삼각주마의 리버빌 앞에까지 모든 둔치를 파헤쳐야 돼요. 파헤쳐서 1200mm짜리 하수도 간을 묻어야 돼요. 밑에 콘크리트 쳐가지고 하수도 간을 묻어야 됩니다. 아마 그 파제치할 폭만 하더라도 한 3m 정도를 파제치야 돼요. 높이. 파제치 옆에까지 했지만 한 10m 이상은